임원 면접이라고 하면은 아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먼저 신입의 경우에는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어보죠. 그 다음에 성장성 관련해서 좀 많이 어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오늘은 임원 면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원 면접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임원 면접이 드디어 진짜 채용. 게임으로 치자면 뭐 최종 보스? 임원까지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성공한 직업인들의 평가. 반면 팀장들이 좀 투덜거리는 평가? 보통 임원 면접이라는 말은 1차 면접 보고 나서 임원 면접 보잖아요. 1차 면접 때 이제 팀장들이 평가를 하고 이 사람 뽑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배수를 위로 옮겼는데 자기가 뽑았으면 하는 사람들은 빠지고 다른 사람이 채용된다든지 그래서 팀장들이 투덜대는 평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재밌는 일화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채용 설계를 한참 할 때 팀장님들이 뽑고 싶은 사람들 다 올려놨는데 꼭 아닌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채용을 한다는 거야. 임원들이. 그래서 채용 설계할 때 누굴 뽑아도 될 사람들을 임원 면접까지 올리자 이런 목표로 채용 설계를 많이 했었어요. 제 개인적 관점을 볼 땐 임원 면접을 보는 이유는 진짜 채용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 채용에서 설계할 때 근거가 있거든요. 뭐 단계적 프로세스, 적절한 선발률, 그 다음에 증분적 타당도 이렇게 되는데 증분적 타당도라는 건 뭐냐면 서류,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갈수록 타당도가 높은 평가 도구를 설계한다라는 거예요. 증분적으로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뒤쪽으로 모으는 거지. 근데 임원 면접은 마지막 면접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채용인 거죠. 임원 면접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지. 그런 관점이에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차 면접, 2차 임원 면접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맨날 직무적합도, 조직적합도 이야기하잖아요. 직무적합도 관점에서는 적합한 관점을 보는 거지 이 사람의 성과를 바로 보여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적합도 관점에서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빨리 배워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관점으로 접근해서 그 정도 기준만 넘어가면 통과시키는 거고 임원 면접에서는 이게 진짜 같이 일하는 거지.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조직적합도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평가의 기준이나 뭐 질문에 대한 방법들 이런 게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면은 1차, 2차 자기소개나 질문 답변들을 다 다르게 준비해야 할까요? 중복되는 게 한 반, 중복되지 않는 게 한 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분들이 보통 직책자, 과장급, 팀장급 이런 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기대하는 거,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일을 가르쳐주고 시켜야 되는데 잘 준비가 되었나? 이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인가? 최소한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원들이랑 함께 일해야 되는데 성향이 모나지 않고 무난하게 잘 돌아가나? 이런 관점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문성이랑 전문성 확보 노력, 대인관계의 기본 스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라고 볼 수 있고 임원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대감을 가질까? 회사의 방향성이랑 맞는 사람일까? 그리고 오래 일할 사람일까? 그런 관점을 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방향성이랑 맞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근거들은 뭐냐면 회사의 인재상이랑 핵심 가치 그런 것들은 임원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방향은 이렇게 끌고 갈 거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인재상 핵심 가치 평가표가 임원 면접 평가표에 많이 들어가죠. 그럼 신입이랑 경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신입의 경우에는 성장성을 볼 거예요. 나 준비 많이 했어요. 나 성실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좀 표출이 많이 돼야 되는 거고 경력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기대를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우리 회사에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을 성장시켜도 되는데 굳이 경력직을 뽑는다? 그러면은 밖에서 잘하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올 거잖아요.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신입들보다는 경력 3년차 이상 막 5년차, 10년차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는 이유가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냈고 그 회사를 우리 회사로 가져와가지고 발휘해 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걸 뽑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경력직이라고 한다면 성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크고 성과에 대한 기대라고 한다면 그 지난 회사에서의 성과, 업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한 어필이 먹혔을 때 채용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방향성으로 보자면 신입사원들은 성장성, 나 이 정도로 준비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관점인 거고 경력직 같은
같은 경우에는 나 이런 성과 많이 냈어요. 임원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면접 질문이 있을까요? 임원 면접이라고 하면은 아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먼저 신입의 경우에는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어보죠. 그 다음에 성장성 관련해서 좀 많이 어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본인이 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이 직무를 할 때 뭐 5년이든 10년이든 그런 장기 계획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노력들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런 쪽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인 관계 능력, 그 다음에 뭐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충우돌 직장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나 무슨 과제를 하다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을 겪고 그걸 해결해 본 경험이 있냐? 문제 해결 형태로 가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그걸 해결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나면은 늘 어려운 일에서 이제 자기들이 고민하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물어볼 만한 게 학습 능력과 적응과 관련된 내용들. 우리 회사라는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 같은 이런 조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적응해본 경험이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또 학습 지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해본 것들을 맡았을 때 어떻게 그걸 배워서 해결해냈는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경력직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전문성 성과 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물어볼 수 있는 또 지원 동기예요. 전 회사에서 그런 성과를 냈는데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전 회사에서는 어떤 임무를 맡았고 어떤 성과를 냈냐? 그리고 그 임무를 맡았을 때 성과를 내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회사와의 비교 대조를 해보는 거야. 우리 회사에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결했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경험 면접 기법에서 그걸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했잖아. 성과 내고 그만두라고. 회사가 아무리 못 같아도. 그래야 다른 회사 갈 때 이직에 대한 의도를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원 동기나 이직 의도가 똑같은 거잖아요.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임원 면접을 보는데 그 회사에서도 지금 성과 나름 인정받고 잘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오려고 하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난 뭐라고 했냐면은 그 회사보다 이 회사가 더 크고 내가 이 회사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해낼지 기대감에 욕심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과를 냈다라는 걸 먼저 확인시켜주고 그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런 대답이 필요한 건데 그걸 잘 모르고 이제 긴장해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성과를 내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임원 면접 갔을 때 그 성과를 물어보면은 대답이 잘 안 나올 거잖아요. 지난번 영상에 찍었던 탐침 질문 이런 거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 성과가 아닌 팀 성과 뭐 이런 거 해다 걸리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경력직이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경력직도 똑같이 문제 해결이 나올 거고, 조직 문화와의 적합성. 신입사원들은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조직 문화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맞춰가면 되는 건데,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조직 문화가 있고 지금 이직을 한다고 하면 이직의 조직 문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맞는 경우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조직 문화에서는 어떤 점이 좋았고 안 좋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조직 문화에 대한 적합성을 좀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자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임원 면접까지 갔다고 하면 나이스지. 정말 대단한 거죠. 서류 전형, 뭐 필기 전형, 1차 면접 전형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겨내고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배수? 많으면 5배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3명 중에 2명 떨어지고 5명 중에 4명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원 면접의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게 될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드린다면, 합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 불성실, 1, 2년 차이에 오는 위기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늘 초심, 뽑아만 줬으면 좋겠다라는 초심을 잃지 말고 훌륭한 직장인이 되는 과정까지 후진하지 말고 계속 나갔으면 좋겠고, 불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원 면접이니까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문자를 받고 상심이 크죠. 미쳐버리지. 근데 뭐 어떻게,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날 간단하게 술 한잔 털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열심히 해야죠. 다시 지원을 하면서 잠깐 쉴 수는 있겠지만은 또 여러 군데 지원해가지고 기회를 많이 받는 게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선택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운 빠지지 말고 계속 입사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